항외 장군 모화당 김충선 편입니다. 1571년 1월 28일 일본에서 태어나서 1642년 10월 23일 인조 때까지 71세를 사셨다. 일본 이름은 사야가였고 호는 모화당이다. 이 모화당 호는 김충선이 생전에 쓴 것이 아니라 그의 6대손 김한조가 모화당 문집을 저술하면서 붙이게 된 것이다. 21세인 1592년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의 좌선봉장으로 군사 3,000명을 인솔하고 한반도로 쳐들어왔다가 동래성으로 상륙한 다음날 경상도 병마절도사 박진에게 항복한 뒤 기순한다. 사야가는 박진에게 이 나라의 예의분불과 의관 풍속을 아름답게 여겨 예의의 나라에서 백성이 되고자 할 따름입니다 라는 광화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가 기순한 이유는 불분명하나 그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불만을 품었던 반대파 세력 중 하나였고 출병하는 척하며 기순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실록에 사야가는 전쟁 중에 본인의 목숨보다 부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늙은 부모를 등에 업고 도망치는 조선인의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김충선은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왜군에 환멸을 느낀다며 난 비겁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의 부대는 절대 약하지도 않다. 허나 조선의 문화가 일본보다 발달했고 항분과 도덕을 숭상하는 군자의 나라를 짓밟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한다. 적진의 선봉장으로 활약했던 만큼 적의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야가는 기순 이후 경상도 지역의 의병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곽재호와 연합하기도 했다. 의병 및 조선군 장수로서 모두 78회의 전투를 치렀으며 이때 전공을 세워 정상품 첨지 중추 부사에 이르렀다. 김충선은 일본에서 조총부대 지휘관 출신으로 기화 직후 조선의 무기를 보고 크게 탄식하며 조총 개발을 건의하는 서신을 절도사에게 제출하고 조총을 개발 보급하였다. 이순신과 나눈 서신에서도 조총을 개발하여 훈련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26세인 1597년 정류재란이 발발하자 손시로 등 홍복한 회장과 함께 의령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무관 상품 당상에 올랐으며 이어 사야가는 울산성 전투에 경상도 우병사 김응서 휘하로 울산 외성에 농성 중이던 가등청청의 일군을 섬멸하는 공을 세웠고 종이품 가선대부를 하사받기도 했다. 27세인 1598년 외란이 끝나자 도원수 건율, 의사 한중겸의 주청으로 선조로부터 김해 김씨와 김충선이라는 조선 이름을 하사받고 정의품 정헌대부의 버슬까지 올라 그 공을 인정받았다. 바다를 건너온 모래를 걸러 금을 얻었다는 의미를 담아 김치성을 주었고 바다를 건너왔다 하여 본관을 김해로 하였다. 일본 이름 사야가에 모래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착상한 선조의 기발한 장명이었다. 이름은 충성스럽고 착하다 하여 충선이라 하였다. 가야 수로 관계인 김해 김씨와 구별하기 위해 사성 김해 김씨라 부른다. 30세인 1600년 김충선은 목사 장춘점의 딸과 결혼한 후 녹촌에 정착하고 오남 일녀를 두었다. 북방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33세인 1603년부터 10년 동안 자원하여 북방의 국경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53세인 1624년 이괄의 난 때 이괄군의 항해들이 많이 가담했다가 토벌당했는데 그중 무예가 뛰어난 서아지라는 황해는 도저히 조선군이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김충선이 서아지를 만나 잘못을 꾸짖은 후 목을 베었다고 한다. 김충선이 이괄에 난 진압에 참여한 이유는 이괄의 반란군에 황해가 많이 가담하였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황해를 배은 망덕한 놈들이라 분노하였고 같은 황해로서 의심의 눈초리를 싣기 위해 공을 세워 그 의심을 풀기 위함이었다. 65세인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의 명령을 받지도 않고 군사를 모아 후금의 군대에 맞서 쌍령 전투에서 청나라군 500여 명을 죽였으나 이후 조선 조정이 항복하자 예의의 나라 군신으로서 어찌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춘위의 대회도 끝났구나 고 대성통곡하며 다시 녹촌으로 돌아갔다. 인조는 그에게 오늘날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헌대부를 하사하였고 평안히 살라며 논밭도 내려주었지만 그는 백성병 도래를 했을 뿐이라며 사양하고 평생 학문을 닦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조선에 온 지 50년이 지난 1642년 제2의 고향 녹촌에서 향년 71세로 사망하였다. 일본 입장에서는 김충선이 매국노라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조선이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하다가 일본의 역사소설가 시바 료타로가 김충선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녹동성을 방문해 책을 쓰면서 그의 존재가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김충선 기화 400주년이 되던 1992년에는 일본 NHK 방송이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송하였다. 이후 일본에서는 사야가 연구단체들이 설립되었고 1998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교과서에 사야가 김충선의 이야기를 실었다. 2012년에는 그의 위패를 모신 녹동서원 옆에 한일 우호관이 들어섰다.
이곳은 일본 관광객이 대구에 가면 꼭 들르는 명소가 되었고 일본인 관광객이 한 해 1000명 정도 온다고 한다. 일제시대 때 우록동에 일본 경찰들이 와서 매국노의 후손이라며 매도하는 등 후손들을 귀찮게 한 적이 많다고 한다. 김충선은 일본에도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에 기화한 뒤에도 일본에 남겨둔 가족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가 몇 편 남아있고 선대의 제삿날을 당하면 종일 눈물을 흘리고 남풍이 불면 의대를 풀고 남쪽을 향해 길게 한숨 지어 탄식하고 때로 눈물을 보였다 하고 8형제 중 막내라 남들이 형제가 많음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부러워하였다고 전해진다. 김충선이 지은 수레가 이다. 의중에 결단하고 선산에 하직하고 친척과 이별하며 7형제와 2 아내 일시에 다 떠나니 슬픈 마음 소른 뜻이 없다 하면 빈말이라. 김충선은 후손들에게 절대로 영달을 바라지 말 것이며 농사 짓고 살라. 여유 있을 때 틈틈이 공부하며 사람답게 보내라는 가훈을 남겼다. 그의 일대기는 김충선의 6대손 김한조가 1789년에 쓴 모화당 문집에 전해진다. 사성 김해 김씨는 김충선이 현재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 사선을 버타며 살았기에 우록 김씨라고도 한다. 이 우록이란 지명은 김충선이 직접 지은 지명으로 이곳은 현재까지도 사성 김해 김씨들의 집성촌이 조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김충선의 사당인 녹동서원이 있는데 뒤편 산 북턱에는 김충선의 묘가 있고 옆편에 달성 한일 우호관이 있다.